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릴리입니다. 상한가릴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의 100%는 존재하지 않지만 높은 확률의 종목들은 항상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내 계좌에 50% 100%큰 수익이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꼭 누르시고 매번 올라오신 영상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 계좌를 충실히 성장시킬 수 있을 만한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만한 회복시켜 줄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무엇인지 반드시 꼭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주제는 외국인 626억 단독 매수 240조 대규모 시장 빌 게이츠 본격 투자 무조건 사야 할 저평가 탑3 종목을 공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주식시장에 대한 흐름인데요. 일단 주식시장에 대한 흐름이 어떤 상황이냐면 주식시장이 급락을 했습니다. 급락을 하다가 반등이 시작했고요. 오늘 추가적인 반등을 이어갔는데요. 최근에 주식시장의 흐름이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빠지는 이제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지면서 그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와 함께 외국계 자금이 대규모 이탈이 나오면서 하락한 건데요. 근데 반등이 나왔다라고 해서 안심할 시장이 아닌 게 뭐냐면 오늘 시장 실제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들이 거래소 코스피에서 매수했고 코스닥에서 매수했지만 선물은 매수하지 않았어요. 실제 진짜 우리나라의 시장이 저점이 잡혔다. 지금부터는 반등하면서 막 올라갈 증시다라고 한다면 외국인 수급이 쌍그리 매수가 들어왔어야 됩니다. 많은 수급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쌍그리 매수, 선물 수급까지는 매수가 들어와 줬어야 돼요. 외국인 기관계 가릴 것 없이 전부 다 매수했어야죠. 개인만 빼고 전부 다 매수했어야 되는 시장인데 현재 시장을 보시면 어떻죠? 기관계 가장 저점에서 많이 담았었던 기관계는 단기 반등이 나오자마자 바로 빤스런 지금 현재 도망쳐버리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들어와야 될 만한 기관계는 매수하지 않은 모습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식시장의 흐름에서 어떻게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해야 되냐면 지금부터 계속해서 반등이 나오면서 상승하는 증시보다는 어떨 가능성이 높다? 증시는 다시 반등했다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반등했다가 횡보세를 겪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대로 막 올라간다라고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애매한 주식시장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어떤 투자를 해야지 우리가 결국엔 수익으로 나올 수 있는가, 2월달 훌륭한 매매를 할 수 있는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두 가지 전략이 딱 나왔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요겁니다. 코로나 정치 테마주 정말 이슈 종목들 위주의 단타 공략. 그리고 두 번째 바로 2022년 금리 인상 이후에도 실적 플러스 기술 성장을 통해서 주목받으며 상승할 주식. 결국에는 위기는 있겠지만 천천히 잘 모아가면 50% 100% 터질 만한 주식들을 천천히 모아가는 겁니다. 오히려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현재 열렸기 때문에 좋은 주식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단타 매매는요. 이미 제가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관리 어플리케이션에서 여러분들께 시장에 맞는 단타 매매 종목들을 내어드리고 있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바로 이 시장 유튜브 채널에서는 이 모아가야 될 만한 주식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2년도 성장할 만한 기대 산업이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웬만한 거 다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걸 하나 빼먹고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린 것 같아요. 바로 뭐냐면 바로 로봇 공장 농장입니다. 보시면 2022년도 빌 게이츠가 녹색 펀드에 626억 원을 투자했다라는 내용 보실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안 어울리는 두 가지가 엮여 있죠. 친환경과 로봇입니다. 도대체 어떤 게 엮여 있냐 봤더니 바로 스마트팜이라고 해서 기계가 농작물을 생산하는 것을 기계가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친환경 스마트팜과 엮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과연 이것이 될까?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이게 정말 실현화될 수 있을까? 이게 정말 값싸고 좋은 농산물 생산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 세상이 이걸로 바뀔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실제 빌 게이츠가 과거 투자해온 몇 가지 예제를 들어드리면서 얼마나 큰 혁신을 불러왔는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장 대표적인 두 개인데요. 첫 번째 에너지 혁신과 의료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께 알아드릴 수 있는 건 최근에 원자력 발전 SFR하고 SMR 기술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원자력 발전소를 작게 만들어서 위험을 감소시키고 SFR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과거에 핵 폐기물로서 버려졌던 걸 가지고 그 폐기물을 가지고 다시 한번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엄청나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도 핵 폐기물이 쌓여가지고 어디다 버릴지 모르겠다라는 내용들의 기사를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서도 여태까지 가장 큰 문제였던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위기. 그러니까 뭐 자연재해가 터졌을 때 원자력 발전소가 문제가 된다라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문제가 터지지 않는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어냈었죠.
그래서 빌 게이츠가 현재 주도한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최근에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원자력 발전이 다시 한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후쿠시마 지금 현재 그 원전 사태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들이 하나씩 하나씩 나와주고 있는 거죠. 실제 세계는 원자력 발전소를 늘려가려는 그림들, 심지어는 석유를 주로 생산하는 중동에서도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려는 그림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바로 mRNA인데요. mRNA라고 하면 여러분 못 들으실 분들 있으시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거 화이자. 아, 요런 게 바로 mRNA 기술을 이용해서 백신을 만든 겁니다. 이 백신의 여러분의 특징은 뭐냐면 최근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할 수 있는 백신으로서 손꼽혔다라는 게 가장 이것의 핵심이죠. 자, 그럼 도대체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 간단하게 보면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지만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원자력 발전에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원자로 중에서 지속 가능성, 경제성, 안정성, 핵 확산, 저항성 등의 4세대 원자로의 기술을 만족하는 최신의 원자로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안정성이겠죠. 여태까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서 핵을 줄여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을 돌렸던 핵심 기술력이 바로 안정성을 올리는 기술이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봤을 때 바로 원자력 발전소가 지금 빌 게이츠의 주도에서 만들어진 SFR하고 SMR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대단하다. 그리고 두 번째, 1차 열 전달계 계통을 구성하는 주요 기기와 배관이 원자로 용기 내부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가상 배관 파단의 경우에도 냉각제 상실의 가능성이 없다는 게 어려운 말 되게 모아놓은 것 같죠. 저도 읽기에도 굉장히 어려운데요. 간단하게 말해서 뭐냐면 그 전에 이제 지금 후쿠시마 원자로가 가장 크게 지진 이후에 해일 이후에 엄청나게 크게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냉각이 안 되면서 큰 문제가 됐거든요. 냉각이 안 되면서 문제가 되는데 이런 냉각 부분, 그러니까 자연재해가 벌어져서 원자로가 망가지더라도 냉각 부분에 문제가 없어서 이것을 고치고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문제점을 해결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안정성이 올라가는 부분도 있어요. 작게 만든 기술도 있겠지만 이러므로 인해서 냉각에 대한 방식을 바꾸면서 안정성을 높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핵 폐기물을 이용한 원자력 발전이 가능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그게 SFR 기술이에요. 우리나라의 골칫거리죠. 엄청난 방사능을 계속해서 방출하고 있는 핵 폐기물을 없앨 수 있다라는 점이 가장 핵심적입니다. 완벽하게 없앨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95% 정도는 없앨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백신 mRNA입니다. 이게 별거 아니에요. 이걸 진짜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게 mRNA 화이자 백신을 만든 기초적인 기술이요. 애초에 빌 게이츠의 산하에 투자된 기업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정확히 말해서는 메신저 백신은 체내에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단백질을 만드는 방법을 세포에게 가르치는 설계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어떠한 세포에게 전달하고 그 세포가 열심히 이런 물질들의 면역 반응을 지금 현재 면역 물질을 생산하는 거죠. 이제 바이러스에 대항할 수 있는. 근데 이 mRNA의 특징이 뭐냐면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백신을 만드는 시간이 가장 빠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가장 큰 문제가 뭐였죠? 변이 바이러스가 나온 게 가장 큰 문제였죠. 이런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이 바로 이 mRNA였다. 단점은 몸속에서 분해가 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mRNA 자체가 설계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설계도가 있는데 이런 설계도가 우리 몸속에서 굉장히 잘 분해됩니다. 그래서 사라지기 좋아요. 이게 결국에는 세포에게 전달이 돼야 되는데 세포에게 전달되기 전에 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설계도를 감싸는 뭐가 있다? 이제 물질이 있다. 이게 약간의 약한 독성 물질입니다. 사람의 몸에는 어마무시한 문제를 일으키진 않지만 사망에 이르는 케이스들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래도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지금 현재 우리 몸속에서 백신 바이러스를 맞은 사람들 중에서 염증 반응으로 문제가 생긴 사람들이 몇 명 있었죠. 그 이유가 바로 이 설계도 mRNA 기술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mRNA가 작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설계도를 이 세포에게 전달하기까지 시간을 끌기 위해서 약간의 독성 물질을 섞어 놨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였거든요. 물론 이거 이외에도 많은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여태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이 있다. 다만 우리는 현재 이런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에 가장 빠르게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mRNA를 현재 만들었다. 지금 현재 채택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생산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런 대단한 기술의 혁신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 거잖아요 결국. 전기를 생산하는 원자력 발전 그죠? 전세기를 바꿔놨죠. 그리고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백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백신 생산을 위해서 필요한 기술. 이것이 빌 게이츠의 주도에서 만들어진 기술들입니다. 자 그럼 다음 투자 분야는 제가 앞서서 계속해서 설명드렸던 저 스마트팜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럼 이 스마트팜은 무엇이 장점이냐? 1년 내내 가동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서 작물의 연중 생산을 가능케 하고 높은 인건비를 대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이다. 축산 농가의 경우 시설의 농업 대규모 기업형으로 발전하고 있어 돼지열병이나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응하기 쉽다. 앞으로 다가올 이 기후 위기에 식량난에 대응할 수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기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분명히 이제 식량을 생산할 수 있을 만한 환경이 좀 제한되게 될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인공적인 환경을 만들어 놓고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기에 가장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기에 좋은 기술이라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스마트팜이라는 부분이 기존엔 더 안 그래도 효율적인데 다양한 문제, 질병과 문제, 리스크로부터 지금 해소시켜 줄 수 있는 해방시켜 줄 수 있을 만한 기술이라서 스마트팜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스마트팜이 좋은 걸 모를까요? 다 알겠죠. 과거 100년 전에도 다 알았어요. 하지만 이것을 이행하지 못했죠. 왜? 기술이 부족했으니까. 스마트팜에 필요한 기술입니다. 클라우드, 인공지능, 드론, 빅데이터, 블록체인, 로봇 등 이것 이외에도 다양한 기술들이 필요한데요. 딱 보셔도 클라우드, 인공지능, 드론, 블록체인, 로봇, 빅데이터 그 과거 100년 전에 가능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하죠. 하지만 최근에는 클라우드 기술도 발전하고 인공지능 기술도 발전했죠. 드론 기술도 엄청나게 발전했죠. 빅데이터 당연히 발전했죠. 블록체인, 비트코인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발전했죠. 그리고 로봇 산업도 엄청나게 크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것들이 지금 많은 기술 개발로 인해서 가능해지기 직전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가장 큰 문제였던 게 블록체인 보안이었거든요. 보안적인 문제. 그러니까 누군가 해킹해서 문제를 일으키면 우리가 모두가 피해를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높은 보안력을 갖는 블록체인 기술이 문제였는데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발전하게 된 거죠. 최근 비트코인 붐과 함께 엄청난 블록체인 기술 개발이 들어가기 시작했고요. 그로 인해서 블록체인은 화폐로서 암호화폐로서 뭐 가상화폐로서만 알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이것은 최근에 로봇 자동화 기술에도 굉장히 많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업들은요 물류를 관리할 때 바로 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자신의 물건들이 얼마나 어떻게 어디에 있는지 이거를 기기가 자동으로 관리해주는 시스템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당연히 스마트팜을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해킹당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해킹을 막기 위한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런 블록체인으로 인해서 가장 큰 문제였던 해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금은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만약 이게 아니었으면 양자 컴퓨터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됐을 거예요. 그런데 블록체인이 나오게 되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다.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 이미 이것을 알고 있었던 이것을 준비했었던 IT 대규모 기업들은 준비해 왔죠. 언제부터? 10년 전부터. 대규모 IT 기업들의 토지 매수 특히 빌 게이츠는 10년 동안 10년도 안 돼서 16개 주에 걸쳐서 26만 9천 에이커 대략적으로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330만 평의 이상의 농지를 매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양의 농지를 매입하기 시작한 거지. 이 맹지를 왜 매입했냐라는 이야기를 했더니 투자로서의 가치가 있다라는 표현을 했지만 분명히 이걸 이용할 거예요. 어디다? 스마트폰에 이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과거에 클라우드 AI, 인공지능 등 빠른 발전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보안을 위한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이 일어났고요. 농업용 AI, 로봇 생산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농사를 직접 지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른 업종들에 비해서 이 기계 장비들이 굉장히 잘 나오지 않는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될까? 애초에 농업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습니까? 부가가치가 높은 걸 생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첨단 기술이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농업에 적용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는 농업에 적용되기 시작했더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로봇 생산만 가능하게 되면 바로 스마트팜을 이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이미 보안 솔루션 구조는 이미 다 만들어 놨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빌 게이츠는 녹색 펀드 친환경 로봇 농장에 바로 626억 원을 투자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본격적인 스마트팜을 위한 로봇 투자가 시작되게 될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로봇 산업들이 더욱더 커져나가게 될 겁니다. 안 그래도 반도체 공장을 짓거나 자동차 공장을 지을 때도 로봇 자동화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로봇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겁니다. 제가 말하는 로봇은 인간형 로봇이 아니라 실제 산업에서 운용되는 만들어지는 사용되는 생산품을 만들어내는 로봇을 의미합니다. 아시겠죠? 이런 로봇들이 안 그래도 이제 반도체하고 자동차 부분에서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그래서 안 그래도 매출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스마트팜까지 로봇이 지금 우리의 일상에 녹아들게 된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관련된 종목은 반드시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기업 관련 종목들 중에서 로봇 관련 종목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종목이 있죠. 근데 제가 항상 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죠. 이 종목들 다 어차피 알아봤자 못 찍는다. 자, 그러면 이들 중에서 3개만 골라보자라는 설명 항상 드립니다. 탑3 종목입니다. 첫 번째는 에브리봇입니다.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와 로봇 청소기 공동개발 특허를 출원했고요. 상장된 로봇 기업 중 가장 유일하게 영업이익이 나는 기업이고 에브리봇 로봇 청소기 삼성전자 ODM 지면대 판매 납품 기업이고요. 에브리봇은 삼성 로봇 M&A 전망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 에브리봇은 뭐냐면 청소기 기업이에요, 청소기. 작은 청소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하시겠지만 여러분 이거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제가 항상 이 청소기 로봇 청소기의 구조를 여러분 원리를 설명드리는데요. 얘네가 뭘 하는 거냐면요. 얘네는요. 각 집안을 돌아다니면서요. 뭘 하냐면 자신만의 지도를 만듭니다. 이 방에는 뭐 여기 안방이 있고 뭐 부엌이 있고 아니면 뭐 의자가 있고 책상이 있고 소파가 있고 TV가 있고 요런 것들을 자신이 직접 스캔을 해서 자신이 돌아다닐 수 있는 길과 가서는 안 되는 길들을 직접 센서를 통해서 구분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많이 버벅일 수 있지만 한번 제대로 입력해 놓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다음부터는 가장 효율적인 지금 현재 구조 가장 효율적인 이 동선을 따라서 청소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자신 스스로 공간을 파악하고 인지해서 그것을 판단해서 행동하게 되는 거죠. 이게 어디 적용되면 좋을까요?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 식물을 키울 때 정해진 장소에 정해진 작물이 있을 것이고 이 작물이 얼마나 자랐는지 파악한 다음에 작물을 수확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혹은 지금 땅이 얼마나 말라 있어서 물을 줘야 되는지 안 줘야 되는지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지금 스마트팜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 결국에는 스마트팜이라는 것도 다양한 것을 판단하기 이전에 정해진 장소에 이동해야 되잖아요. 그죠? 정해진 장소에 이동하는 기술이 바로 에브리봇에 있다. 그래서 이 에브리봇에 특히나 로봇 청소기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요. 특히나 미래에 올 이 로봇 산업에서 가장 핵심인 이동과 판단을 담당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기업들이 나중에 로봇으로 서빙을 하고 로봇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을 만한 추가적인 로봇들을 생산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기업들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들 중에서도 삼성과 협업하고 있다는 점은 너무나도 매력적이죠. 그래서 단순하게 로봇 청소기로 끝난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브리봇이라는 기업은 꼭 반드시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는 설명 여러분께 드릴게요. 그리고 삼성 다음으로 떠오르는 거 뭐죠? 현대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SP 시스템즈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현대차와 65억 로봇 자동화 시스템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요. 기아 인도법인의 산업용 로봇 자동화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3분기 매출액 77억, 영업이익 2.2억 원으로 영업이익률이 2.9억을 기록 2.9% 기록, 전분기 대비 영업이익이 140% 증가하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로봇 자동화 산업의 성장으로 인한 실적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게다가 현대차하고 협업하고 있다는 점이 너무나도 매력적이죠. 그죠? 안 그래도 지금 이 현대차는 미국의 전기차 판매량이 역대 신고가를 계속해서 갱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자동차의 생산을 위해서 공장을 짓는 현대의 모습이어서 실적에 대한 가능성, 실적 증가에 대한 가능성도 매우 높고요. 안 그래도 앞서 말씀드렸던 이러한 기술들은 결국에는 어디로 흘러가게 된다? 어떤 결과를 낳게 된다? 스마트팜의 기술에 하나씩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SP 시스템 현대 관련 종목으로서 가지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직접
미국과 관련된 주식들을 가지고 나오는 것보다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주식들 위주로 일부러 뽑아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LG 이노텍입니다. 이거 지겹죠? 근데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뭐가 중요하냐면 지금 아까 전에 여러분들께서 스마트팜 그 기계를 간단하게 보실게요. 기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집게 물론 중요합니다. 뭐 이게 이동할 수 있는 이동에 대한 방법, 기술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 식물의 상태를 보고 파악할 수 있을 만한 렌즈 카메라가 필요합니다. 이 렌즈 영상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입력값을 얻고 영상에서 이것이 어떤 상태인지 직접 AI 기술을 적용해서 판단하게 되는데요. 결국 이 카메라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카메라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 바로 LG 이노텍이라는 주식을 빼놓지 않고 보셔야 된다라는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특히나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로봇 산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전자기기들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필수 요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특히나 애플이 메타버스를 구형해 확장 현실의 헤드셋을 내년에 선보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애초에 애플의 XR 그러니까 뭐 메타버스에 활용되는 이런 헤드셋들에 그 많은 카메라가 들어가게 되는데 애플 같은 경우 기존에 자신의 핸드폰에 이 LG 이노텍의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메타버스 시장이 커지면서도 실적 수혜를 볼 수 있고 그 이외에도 애플카라든가 테슬라,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 자율주행을 해야 되는데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카메라도 바로 LG 이노텍이 만들고 있고요. 앞으로 로봇 자동화 시설에 들어갈 카메라도 바로 이런 인정받는 기업들이 생산한 제품이 납품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역시나 이렇게 조정받은 주가 상황에서는 LG 이노텍 같은 종목을 매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런 종목들은 심지어 많이 조정받지도 않았어요. 그죠? 너무나도 매력적이잖아. 왜 다른 종목들이 계급락을 하고 박살났을 때 왜 이 주가만 적정 수준 이상으로 떨어지지 않고 있을까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결국 주가는 기대감에 날아가고 저가는 누가 만들어주는 거다? 실적이 만드는 거다 말씀드렸습니다. 상승하는 건 이슈에 올라가지만 떨어질 때 저가를 받쳐주는 건 실적이다. 이 기업의 실적 기대감이 너무나도 크니까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하락할 때 주워 담아 놓으면 여러분께 추가 상승이 나올 때 충분히 반등이 나올 때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세 가지 종목 에브리봇과 그리고 SP 시스템스 그리고 LG 이노텍까지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뭐 여러분들께서 이런 종목들을 그냥 천천히 모아가시는 분들이라면 모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런 종목들을 제가 추천해드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시면 그래서 언제 사나요? 이걸 여러분들께서 많이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이런 언제 사나요? 언제 매수해야 되나요? 이런 고민은 제가 어떻게 풀어드리고 있냐? 바로 이재진의 상한가리 어플리케이션에서 언제 사야 될지에 대한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리 어플리케이션은요 100% 무료로 진행되는 어플리케이션이고요. 시장에 매수해야 될 만한 타이밍이 왔을 때 여러분들께 하나씩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이 진행해드리는 지금 현재 혜택은 총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당일 급등 추천주, 그리고 두 번째는 시황을 보면서 여러분들께서 언제 사야 될지 알 수 있겠죠. 시장에 대한 뉴스와 브리핑, 이 종목을 사야 되는지 주목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구분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시황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황에 대한 정보가 왜 중요하냐? 특히나 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똑똑하신 분들도 본업이 있으신 분들은 아무리 여러분들께서 날고 계신다고 해도 매일 아침에 시장에 어떤 뉴스가 있는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전부 다 파악하지 않으면 여러분들께 주식 투자에서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대신해서 제가 하루 매일 아침 일어나서 30분에서 1시간의 시간을 들여서 시장에 대한 주요 뉴스들과 내용들을 싸그리 모아가지고 브리핑, 지금 현재 글들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시황글 올라오는 거 반드시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테마, 지금 현재 정리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유가 관련 테마 아니면 뭐 가스 관련 테마, 메타버스 관련 테마, 로봇 자동화 관련 테마, 뭐 그 이외에도 다양한 전기차 관련 테마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직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인터넷 찾으면 복잡하시기 때문에 간단히 확인하실 수 있게 테마 정리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께서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어디로 접속하시면 되냐? 이재진의 상한가리라고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냥 이재진이라고만 검색해도 보통 나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이제 상한가리라고 나오거든요.
뭐 상한가 랠리라고만 검색하셔도 어플리케이션이 나올 겁니다. 100% 무료로 진행이 되는 어플리케이션이니까 설치하고 들어오시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앱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내가 이런 것들이 좀 서툴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 더 쉽게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영상에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 있죠? 영상의 댓글란 창 보시면 댓글창을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제가 댓글 고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여기서 더보기 자세히 보기를 클릭하시면 안드로이드, 아이폰 링크가 나옵니다. 여기 각자 맞는 거 클릭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00% 무료로 진행되는 거니까 아이디 만드셔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다운로드 받고 들어가시면 어떤 화면이 나오냐면 이런 화면이 나오실 거예요. 이재진의 상한가리 어플리케이션 급등 추천주 당일 상한가 분석 급등 포착자료 있는데요. 제가 항상 주식시장에서 100% 수익률을 내는 건 아닙니다. 저도 틀릴 때가 있고 저도 손실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 항상 높은 수익률의 종목들을 진행해 드리고 있죠. 실제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 11월달, 12월달, 지금 현재 1월달까지 높은 수익률을 계속해서 85%의 수익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실제 주식시장을 보시면요. 우리나라 코스피 증시 기준에서 봤을 때에는 7월달 기준에서는 한 번도 좋았던 적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코스닥 기준에서 봤을 때 그나마 코스닥 지수가 낮지만 그래도 엄청나게 많이 크게 흔들리는 모습들을 보여줬었죠. 이렇게 하락하는 증시 속에서도 제가 여러분들께 확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 충분히 승리를 낼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말씀해 드리고 추천해 드렸습니다. 이런 종목들만 여러분들께서 편입하셨어도 수익을 내신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설명을 다시 한번 드려요. 아시겠죠? 걱정 마시고 이런 종목들은 챙겨가셔도 되겠다라는 설명 드립니다. 저는 시황이 중요하다고 항상 설명드리는데 여러분들 당일 급등 추천주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런 종목들은 뭐 단기적으로도 움직이는 종목들도 있겠지만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께 말씀해 드리고 나서부터 종목이 크게 움직인 종목들도 물론 있습니다. 우리가 뭐 2~3%만 먹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제가 추천드렸던 대부분의 종목들은요. 뭐 단기 시세를 주고 끝내는 경우보다는 더 큰 상승을 만들어주고 지금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죠. 여러분들께 제가 직접 추천해드렸던 종목들을 간단하게 보면 최근에 동진세미킴 15%, 아모센스 9%, 해성TPC 17%, 비트나인은 60%, 동신건설은 26% 급등, 한양ENG는 마이너스 4% 손절, 삼표시멘트는 5.7% 급등. 이렇게 확률 높은 종목들의 손절 종목들도 물론 존재하지만 확률 높게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계속해서 제시해드리고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접속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여러분들께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좋은 혜택을 주는 뭐 이거 심지어는 요즘에는 여러분들께 이제 어플리케이션 제가 시황글 잘 보라고 말씀드렸죠. 시황글 보신 분들은 코로나 관련 종목들로 엄청나게 많이 수익을 보셨을 거예요. 제가 이거 저번 주부터 계속 말씀드렸고 계속 사도 된다, 단타로 공략하셔도 된다라고 설명드렸기 때문에 큰 수익을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정보들을 질롭게 드리다 보니까 걱정하시더라고요. 저도 당황스러웠는데요. 어떤 걱정을 하시면 이거 나중에 유료 결제되는 거 아니야. 이거 나중에 유료 결제 그냥 무료라고 해놓고 나중에 유료화 시키고 뭐 돈 내놓으라고 하는 거 아니야? 자동 결제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명확하게 말씀드리면요. 저는 이런 유료 결제가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이 어플리케이션에 유료 기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00% 무료예요. 이거 근데 이게 무료로 주는 게 말이 되느냐? 확률 높은 급등 추천주에다가 지금의 시황 정리 내용까지 너가 개고생한 걸 왜 여기다 무료로 올려주느냐? 이렇게 의심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요즘 세상이 그런 것 같습니다. 믿을 게 없는 세상이에요. 그죠? 근데 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저는 이 어플리케이션의 글과 그리고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드리는 정보들을 왜 드리는 거냐면 제가 천사여서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께 제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올려드린다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저는 입 바른 소리 그런 거 안 합니다. 왜 그러는 거냐면 유튜브 수익과 이런 어플리케이션 운영하면서 추가적인 도움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께서 도움을 드리면서 제가 추가적인 고정적인 수입이 생깁니다. 전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고정 수입이기 때문에 고정 수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고정 수입을 챙길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영상들과 이런 이 글들, 분석 글들, 그리고 매일매일 시장을 바라보고 관심 종목들을 뽑아내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 스스로 굉장히 전 나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저 같은 사람도 꾸준히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할 수 있게 되느냐?
저 또한 지금 현재 굉장히 나태해지지 않고 꾸준히 시장에서 공부하고 생각하고 좀 더 제 개인적인 매매에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정보들을 계속해서 파악해 갈 수 있겠죠. 주식시장은 굉장히 생각보다 정직해요. 나태해지고 조금이라도 방심하는 순간 내 계좌인 손실을 다가오게 됩니다. 그만큼 주식시장이 굉장히 정직한 시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저 스스로의 공부도 되겠죠. 스스로 공부. 도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올려드리는 김에 여러분들께 대충 올려드리고 말도 안 되는 거 올려드리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거 올려드리는 거 아무런 의미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께서 활용하셔서 최고의 종목은 아니지만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종목들 그죠? 시수업 오늘도 올라갔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직접 오늘 하루 제가 30분에서 1시간 정리를 통해서 올려놓은 글 간단하게만 보셔도 5분만 보셔도 시장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시장에서 관심 가져야 될 만한 종목들 뉴스와 함께 제 의견 그리고 어떤 종목을 주목해 봐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들을 싹 다 정리해서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100% 무료로 걱정 마시고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스스로의 수익률 매매를 높여 가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영상 마무리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을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런 것을 다운로드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직접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 스토어에 검색하셔도 되고 어떻게 하셔라? 그 영상의 바로 하단에 댓글창에 보시면 링크도 달아놨으니까 여러분께서 링크 각자 맞는 거 클릭하셔서 들어오셔도 된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저는 다음 영상에 좀 더 유익한 내용과 함께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땡큐.